여러분들은 보안공사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보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을 세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선의 굵기가 2.6이었다면 보안공사를 하면 4mm, 5mm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통합파종이 1.3이었다면 보안공사를 하면 1.5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문 사이의 거리가 A종의 경우에는 150m였는데 보안공사를 적용하니까 100m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안공사예요. 특고합 보안공사는 A종은 쓰지 마라 원래는 쓸 수가 있었는데 보안공사를 하면 쓰지 마라 목주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안공사예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보안공사가 조합보안공사, 고압보안공사, 제1종 특고보안공사, 제2종 특고보안공사, 제3종 특고보안공사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보안공사처럼 규정을 더 적용하는 게 있어요. 얘가 특고 C가지죠. 특고 C가지는 보안공사처럼 기준을 더 적용합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지지물 사이의 거리, 경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저압전솔로에서 여러분들은 저압보안공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고압, 특고압 전솔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고압도 보안공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압 보안공사를 하면 전선은 케이블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선이 케이블이 아니라면 전선은 굵어야 돼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되고요.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1.3이라고 알려드렸죠. 목주 말고 지름은 12cm, 0.12m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고압보안공사를 하니까 목주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안전율이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관은 표의 정한값 이하일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무엇을 말하나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경관은 표의 정한값이어야 된다. 100m, 150m, 400m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준 경관은 150, 250, 600인데 고압보안공사를 하면 100, 150, 400이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 적용을 안 받고 표준 경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선의 굵기가 이만큼 굵을 때는 이 표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종과 철탑의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B종, 철탑 이것을 사용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 고압보안공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주는 특고로 가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네, 그 얘기도 기억해야 되고요. 저압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압 가공 전선과 도로 등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저압 가공 전선의 간격은 3m, 0.6, 0.3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고압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도로나 횡단보도교, 철도는 3m죠. 고압도 3m입니다. 저압이 3m고 고압이 3m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케이블카, 이걸 삭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삭도, 또 그 지주, 삭도 지지물이 되겠죠. 또는 저압의 전차선, 전차선이라는 얘기는 전기 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선을 전차선이라고 하는데요. 삭도도 전력을 공급하죠. 그것도 전차선이 됩니다. 삭도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카를 말하고요. 그 케이블카를 지지하는 지주나 그 케이블카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저압 전차선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0.6이었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0.3이 된다. 절연전선이나 케이블을 쓰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절연전선과 케이블은 절반으로 줄어들죠. 똑같습니다. 고압도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의 전차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당연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단 0.8에서 0.4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3에서 0.4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그것의 2배인 0.6에서 0.8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요게 기본입니다. 0.6에서 0.8을 60cm에서 80cm를 기억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30cm에서 40cm를 기억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걸로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저압과 고압 같이 기억하세요. 나중에는 특고압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압과 고압에 대해서 기억하죠. 그리고요. 전차선로, 저압 전차선로에 지지물이 있다면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저압의 경우에는 30cm였지만 고압의 경우에는 60cm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30cm가 되죠. 60cm, 30cm, 80cm, 40cm 그렇습니다.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다른 수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10cm, 20cm, 50cm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접근 교차할 때 대부분의 수치는 60cm, 30cm, 80cm, 40cm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기억하세요. 얘는 어디에 접근했어요? 도로하고 유사한 것들에 대한 접근을 했었죠. 그런데 얘가 건축물, 고압 가공 전선이 건축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는 다양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나오는 수치가 뭐예요? 1.2가 있어요. 1, 1.2, 1, 1.2. 대부분이 0.3, 0.4, 0.6, 0.8, 1, 1.2.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그렇게 갑니다. 숫자들이 그래요. 숫자를 대부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의 수평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평으로 이격거리, 간격. 수평거리는 1m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의 수평거리는 1m. 고압의 경우에는 수평거리는 1.2m. 이렇게 되는 것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를 그림으로 기억해도 되고 표로 기억해도 되고요. 저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대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은 도로 횡단, 철도 횡단, 횡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횡단과 접근 교차는 다른데요. 얘가 접근 교차를 할 때는 다양한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다양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접근 교차 때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건조물이 있습니다. 건조물, 건축물이 되겠죠? 건축물, 건조물과 접근 교차하는 거예요. 건조물을 생각할 때는 건조물 상부, 옆, 아래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접근 교차하는데 식물도 있겠죠. 식물과의 접근 교차, 안테나와의 접근 교차, 도로 등과의 접근 교차, 그 다음 전차선과의 접근 교차, 그 다음 또 있어요. 고압이라면 저압전선과의 접근 교차, 또 특고압 전선과의 접근 교차, 다양한 접근 교차에 대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두 외울 수는 없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접근 교차를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접근 교차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도로 등과 접근 교차한다.
그랬을 때 이격거리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부분도 또 하나 봐야 될까요? 고압 가공 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할 때는 고압선에는 고압 보안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전차선과 접근 교차하는 경우는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될 때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전차선보다 고압 가공 전선이 위에 있을 때는 이때에는 고압 보안 공사가 아니라 전선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압 가공 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요. 또 단면적이 35mm 제곱 이상의 아연 도금을 한 부식 방지가 된 강연선을 사용합니다. 저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압은 어떻게 될까요?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이면 됩니다. 이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이 38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을 씁니다. 자, 이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경간에서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 중간에 전선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5mm 제곱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인데 이런 전선을 사용하는데 중간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는 단면적이 38 이상이었잖아요. 케이블인 경우는 역시 38입니다. 그리고요, 전차선에 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경간에 대한 규정. 접근 교차할 때 경간은 A종의 경우 60m입니다. B종의 경우는 120m가 됩니다. 경간이란 얘기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말하죠. 고압이 저압전선과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 저압가공전선, 고압가공전선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죠. 그래서 좀 선을 그릴게요. 요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요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저압이고요. 얘가 고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접근하고 교차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과 접근하고 교차하느냐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저압가공 전선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여기가 0.6입니다. 고압일 때는 0.8입니다. 저압과 저압일 때는 0.6이고요. 저압과 고압일 때는 0.8입니다. 얘네들이 케이블이 되면 절반으로 줄죠. 0.3, 0.4로 줍니다. 그 다음 얘는 저압 전선로, 지지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압 전선로의 지지물일 때는 얘는 0.3입니다. 저압 전선로의 지지물과 저압 전선은 0.3. 저압 전선로의 지지물과 고압 가공 전선은 0.6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약전류 전선 있죠? 약전류 전선은 0.6입니다. 고압은 0.8입니다. 대부분 수치가 0.6, 0.8 그렇게 됩니다. 지중 약전류 전선입니다. 약전류 지중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0.3, 0.3이 됩니다. 안테나는 0.6, 0.8입니다. 도로, 여기는 도로, 철도 3, 3입니다. 그 다음 삭도, 전차선, 지주 이런 것들이 되겠죠. 0.6, 0.8입니다. 전차선로 지지물, 전차선로 지지물은 0.3, 0.6입니다. 식물과의 접근 교차,
식물과의 접근 교차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여기서 케이블을 쓰잖아요. 케이블 쓰면 0.3, 케이블 쓰면 0.4 이렇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쓰면 0.3이 되겠죠.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약전류 전선도 케이블 쓰면 0.3, 케이블 쓰면 0.4. 안테나 케이블 쓰면 0.3, 케이블 쓰면 0.4. 삭도 케이블 쓰면 0.3, 케이블 쓰면 0.4. 전차선로 지지물 케이블 쓰면 0.3. 룰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얘입니다. 고압 가공전선 등과 저압 가공전선에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저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에는 0.6이 되고 고압 가공전선이 저압 가공전선이면 0.8이 되는 겁니다. 고압과 저압이 만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고압과 저압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0.8이 된다. 그 얘기는 이걸 말합니다. 이것은 이것과 이것의 관계입니다. 지지물.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고압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고요. 이렇게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물과의 이격거리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고압 가공 전선 상호 간의 접근 교차고요. 고압과 고압 사이의 이격거리는 0.8이다. 그리고 고압 가공 전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상시 부는 바람에 흔들려서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상호 간에 접근할 때는 위쪽에 있는 고압 가공 전선로는 고압 보완 공사를 한다. 고압의 식물과의 이격거리나 저압의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접촉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고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60kV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kV 초과를 이야기합니다. 두 개를 구분합니다. 60kV 이하는 2m입니다. 그리고 60을 초과할 때는 2에 더하기 n에 곱하기 0.12입니다. 1000V 단수 0.12m 가산. 요걸 의미하죠. 1000V 단수마다 12cm씩 가산한다. 60을 초과할 때 식물과의 이격거리입니다. 특고 상호간 이격거리, 상호간 간격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고 상호간 간격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따라서 이걸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가지라는 것은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다라고 기억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가가 밀집한 지역은 특고압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묻는 거예요. 특고압 시가지에는 전압이 100kV를 초과하면 지락이나 단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특고압 전로는 지락이나 단락이 생기면 1초 이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데요. 그때 전압은 100kV 초과입니다. 100kV를 초과하는 전압은 우리나라에서는 154나 345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154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154가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345와 765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규정, 얘는 345와 765에 해당되는 것, 154가 넘어야 되니까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345나 765는 회선수를 2 이상으로 시설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2 이상이냐? 한 회선이 손괴가 되면 전력 공급이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45나 765는 핵심적인 전력 공급원이 됩니다. 얘가 끊어지게 되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한 회선이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한 회선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2회선 이상으로 공급해야 돼요. 전선로 손괴에 의해서 현저한 공급 지장이 발생되는 3, 4, 5, 7, 6, 5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회선수는 2 이상이다. 그리고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는 아킹 혼을 부착한 현수 애자나 또는 길이가 긴 애자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장간 애자는 길이가 긴 애자입니다. 왜? 애자가 낙뢰 등에 의해서 또는 뇌서지 등에 의해서 애자의 절연 내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애자 장치가 파괴되는 것. 그러면 애자가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선로가 고장되는 걸 막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 4, 5나 7, 6, 5는 공급의 지장을 현저하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송전선로이기 때문에 뇌서지 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반드시 아킹 혼을 부착해야 돼요. 아킹 혼이 아니라면 길이가 긴 애자를 써서 절연거리를 길게 해서 애자련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자가 고장나지 않도록, 애자가 깨어지지 않도록, 애자가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섬낙이라고 하죠. 애자가 섬낙에 의해서 손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 전선을 끌어당기는 부분에는 압축형 클램프라든지 쐐기형 클램프,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클램프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을 끌어당기는 부분에는 강력한 클램프를 써라. 전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압축형 클램프, 쐐기형 클램프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자 장치가 있는 부분에는 아머로드를 써라.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 겁니다. 전력공학에서 배웠어요. 아머로드는 현수애자가 지지하는 전선 지지 부분에 강도를 보강하는 것을 말하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면 전선이 피로해서 그 전선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머로드를 설치하는 거고요. 또한 댐퍼를 설치하죠. 현수애자 장치에는 아머로드가 설치되고 댐퍼가 설치돼서 진동을 방지해야 되고 전선의 강도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배운 것,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경갓.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600m 이하입니다. 자, 얘는 어디에 시설하는 거예요? 시가지에 시설하는 겁니다. 시가지. 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지물은 철탑이 돼야 된다. 전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은 240mm 제곱 이상이 돼야 된다. ACSR을 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 또는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를 해라. 조금 전에 100kV 이상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지락이나 단락이 생기면 1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추가됩니다. 특고 시가지에는 애자 장치는 충격 섬낙 전압값이 있습니다. 충격 섬낙 전압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값의 110%, 가공전선로의 충격 섬낙 전압값의 50%가 근접한 전선의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충격 섬낙값의 11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요것의 1.1배와 다음 선로, 전선로 충격, 섬나게 0.5배가 있어요. 애자 충격 섬나게 1.1배와 전선로 170 이상이죠? 충격 섬낙 전압이 되는 겁니다. 충격 섬낙 값의 0.5, 50%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110%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110%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105%가 될 때는 전압이 130kV 초과, 130kV 초과시는 110에서 105로 줄어들어도 된다. 요 부분을 기억하십시오.